시원한 한방, 당일 홈런처럼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훈입니다. 예, 장훈 씨. 오늘 국내 증시가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쭉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진행을 맡게 될 텐데요. 어떻게 제 효과는 아니겠지만 월요일장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웃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수영 씨. 아, 맞습니다. 뭐 예. 스페인 효과도 있었지만 최은정 효과라고 최은정 좀 씨가 있었을까요? 2%를 맡으면서 예. 주가가 올랐어요. 은정 씨가 맞기 때문에 1,000억 유로 빌려준다는 말이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여기 서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유, 원래 그 주인이 자기 집 찾아온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어디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우, 없으면 죄송합니다. 네, 예, 알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을 보니까요. 스페인이 주말 동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써 3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주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수용 씨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하더라고요. 이제 수용 씨의 장이 그날이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리치맵의 저희 팀 전문가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예. 이제야 진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우, 이렇게 겸손하세요. 장욱 씨. 네, 죄송해요, 네. 겸손해서. 오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대결을 할 텐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내수 방어는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아직까지 100%는 아니니까 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장욱 씨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봤더니요, 장욱 씨 포트폴리오도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잠시 후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볼 거고요. 또 훌륭하신 전문가와 함께 멘토링도 받아볼 겁니다. 잠시 뒤를 기다려주세요. 자, 주식쇼 스트라이트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 시간에는요, 김수용, 장웅 씨와 함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살펴볼 거고요. 또 멘토링 도움도 받아볼 예정입니다. 또 2부 시간에는 오늘은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거액자산가 투자 비법 강의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1부, 2부 시간 모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용 씨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예.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갯돈 탑니다. 이 갯돈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면 될까요? 이렇게 사연을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먼저 보내주시는 분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이 시작은 되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1부 시간은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며지게 될 텐데요. 자,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쇼라고 하죠.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웅 씨를 도와서 포트 전략을 짜주실 훌륭한 두 분의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의 성함을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예,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두 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의 게임 룰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웅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또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웅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됩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웅 씨를 도와서 1억 불리기를 해주실 두 분의 멘토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예, 김수용 씨와 함께 해주실 멘토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예, 이번에는 장웅 씨 멘토분도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앞에 수식어 좀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호를 영인데 호? 호 어때? 호. 아, 좋죠. 네, 파미셀. 네, 조금규 전문가입니다.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도주 포착과 최적의 대응 전략 파미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파미셀. 파미셀 조금규 전문가의 멘토링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실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공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있잖아요. 국내 증시가 스페인의 구제 금융 소식에 1% 이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는 저력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동안 오랜 기간에 같이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오늘의 상승이 좀 더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먼저 이쪽에 여쭤볼까요? 예. 네. 오늘 이제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부분적인 이제 해소 기대감이죠. 결국에는 각국의 이제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의 저가 메리트를 좀 해소하는 차원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이 좀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유로존 리스크라는 것은 지난 이제 금융위기를 거치고 나서 계속 시장에 내재된 그런 장기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시적인 해소보다는 중간중간에 이번 주말에 이제 그리스의 2차 총선과 같은, 그리고 월 말에 이제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뭐 정상회담들과 같은 이러한 일정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늘려갈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 리스크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심각하게 이제 하락 추세대로 접어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중간중간에 이제 등락은 좀 거쳤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갈 길을 간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 동시 만기도 있고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의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 가격 메리트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게 아무래도 이번 주간에 좀 느긋하게 좀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십니까? 예, 그것이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장 안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 현재 시장이 1800포인트 영역권상에서는 PBR 대비 청산가치 대비 이제 한 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올해 이제 5월 조정을 겪기는 했지만 조정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심각하게 좀 빠르게 빠지는 종목군들도 시장 구간, 조정 구간도 있었고 길게 이제 늘어지는 구간도 있었는데 지나가고 나면 항상 저렴했다라는 생각들을 꼭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구간도 크게 다를 것 없다라는 관점상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은 아무래도 우량주 중심의 이제 가격 메리트를 나타내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뉴스들을 좀 보니까요. 오는 17일에 그리스 재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19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주말 동안에 이제 2차 총선에 대한 변수보다요. 예. 아무래도 목요일에 이제 동시만기에 일단은요. 따라서 어느 정도 예.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결국에는 시장을 좀 큰 틀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고종현 전문가님 장 분석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조금규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장 예상했던 대로 그리스, 스페인 문제가 좀 다소 완화되면서 좀 급등을 했고요. 고종현 전문가님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는 다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스페인 지금 1000억 유로를 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7천억 유로에서 1000억 정도 또 빚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 문제가 좀 남아 있는 데다가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그 세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악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또 중국의 좀 금리 인하에다가 5월달 지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조금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스페인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동산 폭락에 따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경기 그 활성화 쪽에만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 그 반등을 기술적인 반등 이상으로까지 지금 그 예측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목요일 날 그 이후로 좀 그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할 가능성이 있고 가든지 또 시장이 또 다시 좀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든지 올라가는 종목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이 상당히 많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임주라든가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위축이 된다든가 또 반등 장세에서는 지금 오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면서 예. 대형주들, 지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질 경우에 그동안 틈새 시장을 형성했던 개별주들의 탄력이 좀 둔화된다든가 또 뭐 이런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그 전망보다는 종목별 흐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요, 뭐 정유주나 조선주 그동안 좀 약했던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경기 방어주들은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좀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예,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예.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 각광은 받지만, 그러니까 관심은 받지만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 때는 통신주가 가는 이유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경기 네. 방어주이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반등 흐름에서는 어쨌든 반등의 주도 세력이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동안 많이 팔았다가 매수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특히 오늘 그 흐름에서 나타나듯이 전체적인 종목 업종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그중에서 몇몇 종목에 불과했거든요. 업종 대표주 정도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업종 대표주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동안 그 시장 나쁠 때 틈새 시장을 형성했던 종목들이 혹시 이탈하는 종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종목이 적어지면서 슬림화되면서 이탈하는 종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주의하면서 좀 대응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기 전문가님. 어쨌든 어떤 시장에서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수익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또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량을 좀 내다 팔지 않았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잘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예.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은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특성이 팔 때는 깔아놓고 팔고 살 때도 밑에도 이렇게 깔아놓고 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위에 깔아놓은 개인 투자자 물량이 계속 잡힙니다. 그러면 왜 개인이 매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시장이 하락할 때는 내려가면서 개인들이 깔아놓은 물량이 잡히기 때문에 개인 매수 물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오늘 많이 팔았다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봤을 때는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도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수용, 장홍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오늘까지 어떻게 변동이 좀 있을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김수용, 장홍 씨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확인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김수용 씨는 아바쿠아 일진 디스플레이를 또 장홍 씨께서는 고영과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를 편입하고자 했는데 과연 매수에 성공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위닉스, SK이노베이션, 성우하이텍까지 5종목은 기존의 포트에 담겨 있었던 종목들인데요. 예,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금 전 종목이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장까지만 해도 2종목 정도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었는데요.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아쉽게도 지난 금요일에 고승환 전문가께서 매수 추천하셨던 아바쿠아 일진 디스플레이가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가 실패가 된 겁니다. 자, 종목별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서울반도체가 오늘 장에서 1.1% 상승을 보였습니다. 수익이 1.6% 정도 됐고요.
현대중공업 3.8%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했는데요. 동반해서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이제 수익이 4.6%가 됐고요. 위닉스도 오늘 장 2.6% 추가로 오르면서 6.3%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예,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6.7%나 급등이 나왔고요. 11%나 수익이 나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출연하신 고종현 전문가께서 추천하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성우하이텍이 1.5% 수익을 기록 중인데요.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한 2% 정도 마이너스 수익이 나왔었는데 오늘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장홍씨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동화약품, SKC, M게임까지가 기존에 있었던 종목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고영과 한국사이버결제를 사시겠다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 두 종목이 모두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지는 않았고요. 동화약품, SKC, M게임까지 좀 더 자세한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화약품 여전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동화약품과 M게임이 오늘 김수용 씨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에 비해서 많은 큰 상승을 보이지는 못해서 다소 아쉬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동화약품은 오늘 장에서 강보한 마감이 됐고요. 수익은 이제 17% 가까이가 났습니다. SKC는 3.1% 오늘 장 급등이 나왔죠. 6.7%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또 M게임 5.2%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영과 사이버결제는 한국사이버결제는 좀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매수가에 도달을 못했습니다. 예, 주식 배틀 1억쇼.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승리를 거두셨을지 총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예, 김수용 대 장웅 결과를 공개합니다. 결과는요. 어머머머머, 드디어 김수용 씨께서 승자가 되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프닝 때 제 좋은 기운을 좀 받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최은정 씨의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제가 돼지띠거든요. 복스럽게 생겼다, 복이 참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옆에서 고종현 전문가께서 비웃으시는데요. 네, 고종현 전문가님이 정말 그 수익률 대회 1위 출신답게 예. 역시 또 해주시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SK이노베이션 이게 네.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시장 얘기 좀 말씀드렸고 이제 조국규 전문가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지난주까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업종 대표주에 대형사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지난주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나 SK이노베이션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온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조금 이따가 종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 제 종목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해서 약간 좀 개별주로 가져와 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종목군들 대형사들 위주로 이제 급등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변동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형주는 그냥 심은 대로 버티기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단기 공략을 좀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포트는 상당히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또 매주 제가 고민인 게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면 또 바뀌어 있을까봐. 네.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세요. 예. 네. 고종현 전문가 현대중공업, 고종현 전문가님의 SK이노베이션이요. 무려 4.6%, 11.7% 각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살펴보도록 하고요. 장웅 씨, 네. 오늘 지셨어요. 속상하시죠? 아니요. 전혀 안 그러세요? 속상하지 않죠. 표정은 문제는 안 그러신데. 뭐냐면 예. 그게 아니라 김수용 씨 저하고 사실 이제 방송상으로는 이제 대결을 하는 구도지만 저희 포트를 딱 예를 삼아서 예. 시청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담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유심 있게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포트를 저희가 지금 선택을 하지만 그 추천은 바로 리치맵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시고 좋은 종목을 추천해서 저희가 수익을 많이 극대화시켰을 때 이 방송이 참 좋다. 이 전문가들이 참 믿을만하다. 그래서 함께 윈윈할 수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좀 더 쉽게 재밌게 많은 그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죠. 예. 저희가 사실 뭐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웅 씨, 네. 말씀이요. 청산 뉴스세요. 어떻게 주말에 웅변대회 나갔다 오셨나 봐요. 네. 은정 씨 어떻게 좀 꼬셔보려고요. 아우, 저요. 왜 이렇게 제가 인기가 많이 좋아요. 저 남자친구 있습니다. 네. 아니 서울 반도체 제가 드릴게요. 한 10주 정도. 어떻게 안 될까요? 현금 100억 정도.
크시네. 통이 크셔. 두 분 계속 만나세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좀 받아쳤어야 되는데 파미셀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모니터를 했거든요. 네. 아, 목요일이었죠. 파미셀이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조금규 전문가님의 호를 하나 줘야겠다. 파미셀. 파미셀 조금규 전문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익절을 했죠, 저희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예. 시장 자체가 이제 올라가면 이 폭이 커지면 개인 투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고 다시 사려고 지금 그 봤는데 오늘 또 이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조금 내려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 폭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데 이 분석을 할 때,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아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이게 물량이 잠기고 있느냐 분산이 되고 있느냐 이걸 봐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잠기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는 뭐 5일선 부근에서 재매수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규 전문가님 좀 궁금한 게 사실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5,000 고점까지 갔다가 지금 7,000원대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관점 말고 중장기적으로 나는 사실 이렇게 회사 내용이 좋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15,000원 근처까지 올 때까지 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부터 사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서 그게- 담아두고 포트를 안 네, 열어보면 그쵸. 또 큰 그런 수익을 부분이 얻을 수 있는데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종목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미셀이라고 하는 종목은 굉장히 그 벤처 기업 중에서 그 바이오 줄기세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테마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또 향후에 유상증자 이후에 물량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가지고 가는 세력이라든가 큰 손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끌어갈 경우에는 지속 상승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분산을 시킨다든가 회사에 대한 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안심하고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은 아닙니다. 조금규 전문가님 어떻게 그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상한가를 이끄셨는지 다음에도 좀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 종목 상한가 종목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우리 자국님 포트폴리오가 예. 너무 단기 종목 중심으로 장욱님. 예, 좀 소형주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업종 대표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예, 아직 그래서 공개하시면 안 예. 되고요. 좀 그렇게 강한 탄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김수영 씨 전문가님이시죠. 멘토님이신 고종현 전문가님께서 지금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드릴 텐데요. 먼저 고종현 전문가께서 주셨던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목표가 수정이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좀 봐주십시오. 네. 예.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군들 한 종목씩 좀 잠깐 볼게요. 예. 지난주에 했던 종목군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서울반도체하고 위닉스, 성우하이텍까지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이 1800포인트까지 낙폭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정한 밴드 안에서 갇힌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후에 시장 반등이 들어갔을 때는 업종 대표주의 대형사 중심의 반등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서울반도체나 위닉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종목군들이 다 괜찮은 종목군들이에요. 실제로 내용도 괜찮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관련된 코스닥의 대장격인 종목이죠. 그리고 위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주, 중요한 부품주로서 이제 코스닥에 담겨져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차군단이다라고 해서 대형사들이 이전에 한번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 반등이 들어가는데 전차군단은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중견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코스닥의 중형사들이라고 한다면 전방에 이제 전방 산업에 이제 대형사들이 움직여줘야 부품업종의 종목군들이 따라가는 것인데 대형사들의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중견주들도 매기가 지금 붙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지루한 부분들이 이후에 연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소영 씨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어찌되었든 저렴해진 대형사를 봐야 된다. 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반도체나 위닉스나 성우하이텍 세 종목은 같이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략대로는 유지를 하시는데 약간 좀 시장 대비해서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김수용 씨는요. 네.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종목 교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아닙니까? 제가 좀 보수를 많이 해야죠. 보수. 돈을 좀 많이 버셔야죠. 제가 그렇게 형편없나요? 네.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사실은요. 장욱 씨보다 김수용 씨께서 고액 자산가시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요. 네? 아니, 예. 야, 진짜 네. 누가 정확히 알고 계시네. 도토리 기재기예요. 둘이. 네. 예.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네. 종목 교체에 대한 얘기나 네. 다른 전문가님의 이제 종목에 대한 종목 교체에 대한 얘기나 비중의 이제 축소에 대한 얘기도 쉽게 드릴 수가 없는 게 언제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형사를 가지고 대형사를 계속 비중 있게 좀 편입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네. 100%에 한정된 비중 안에 수영 씨가 사실상 이제 다른 요일에 다른 전문가분들의 눈치를 좀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솔직히 5분이잖아요. 아, 알파는 그러니까요. 꼭 빼주실 것 같고. 예, 5분이라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아우. 없다는 듯이 예. 이게 참 누구 편애할 수도 없고 좀 네. 그런 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원치 않게 이전에 이제 아쉬운 종목군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예. 다음 주에 SL도 아주 잘 나가던데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현대중공업하고 SK이노베이션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SL이라는 종목이 우리가 이제 이전에 매수를 했을 때 네. 매수 단가 기억나세요? 10,000원대 후반이었죠. 네, 오늘 지금 17,000원인가? 21,950원인데요. 오늘 네. 야, 단가가.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편입을 했던 단가가 17,400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약간의 기간 조정은 있었을지 몰라도 가격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차트를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전에 이제 매수를 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이쪽에 이제 그 17,400원 구간부터 2만 원을 거쳐서 목표가 수정도 있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종목이 올라올 때는 한 2, 3일 정도 올라오다가 한 2, 3주 정도 또 쉽니다. 지루하게. 네. 수익률 변동이 없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끼시면서 또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SL이라는 종목을 17,400원 정도에 이제 편입 추천을 해드리면서 실제로 편입을 했을 당시에 약간의 이 SL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전차군단이 잘 나가고 있는데 전방산업에 있는 종목군들보다 그 당시에는 전방산업에 있는 종목군들보다 중형사들의 기대 수위치를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22,000원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22,000원 돌파되면 사실상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우상향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팔았죠. 예, 팔렸죠. 어떻게 보면 팔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와 같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저점 대비해서 저점 구간에서 상당히 좀 저렴하게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좀 잡아놓은 종목이라면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이나 현대중공업과 같이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소영 씨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이 양봉이 나올 때 이날 이제 시초가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네. 이 가격이 쉽게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128,000원의 매수 단가예요. 128,000원의 매수 단가인데 제가 오늘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절선은 이제 매수가입니다. 예.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위쪽에서는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해서 가져갈 거예요. 지금 목표가가 16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는 16만 원인데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요. 네. 100만 원으로 할까요? 그건 너무 먼가요? 많이 멀죠. 20년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요. 16만 원에서 이제 17만 원으로 좀 상향을 할 겁니다. 17만 원이요? 예, 17만 원을 상향을 할 거고 오늘 지금 보셨듯이 제가 이 종목을 처음 가지고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종목군들 대형사들의 밸류에이션을 가격 메리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하루 동안에 60% 오르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6.7% 정도의 급등이 나왔는데 실제로 16만 원 도달 시까지는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16만 원 이상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는 17만 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등락을 거치겠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탄력이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호흡을 좀 길게 보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수익과 손실을 왔다 갔다 하는 종목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담보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상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26만 원이죠. 26만 원이라고 하면 이 종목을 현대중공업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 시장이 2,000포인트를 다시 보고요. 그리고 8월 조정 이후에 26만 원은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한 4~5%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현대중공업이 약간은 좀 그 후발주 개념의 이제 모양새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후발주라는 관점 자체는 좀 잘못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선사 안에서도 가장 우량한 종목이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가 마지노선으로 잡고요. 네. 손절선을 상향을 해서 매수가로 상향을 해서 매수가로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관점상에서는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를 이것도 약간 상향을 해서 30만 원 정도로 보고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종현 전문가께서 그동안 주셔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죠.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이 두 종목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수가를 이제 손절가로 정하겠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웅 씨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의기소침할 수익률은 아닙니다. 오늘장 세 종목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김수용 씨가 들고 계신 종목들의 수익률보다는 수익률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었고요. 종목 AS 좀 해주십시오. 이게 종목 늘 그렇습니다. 늘 지난주에 있던 종목들이 다 좋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 자체가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패턴 하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장 주수에 비해서 거래량이 아직 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흐름이 좀 빨라질 수 있고요. 탄력이 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에 맞게 태양광주라든가 또 SKC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또 유가 하락 기대주 이런 것들로 관심을 받으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모습이고요. 예. 다만 지금 제가 다른 전문가님께서 지금 추천하신 종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이 의견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 게임주들이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으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형주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가면서 오히려 좀 소형주는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들하고 또 못 가고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이탈하는 종목들이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좀 돌아오는 반면에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개인 투자자 입장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경계 매물에 따라서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M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아마 손절가를 설정을 해놨으니까 손절가가 굉장히 5,250원까지 보다는 손절가를 조금 올려가지고 한 5,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5월 23일 박준남 전문가께서 M게임을 추천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수익은 5% 이상 나고 있습니다. 5.2% 정도 났는데요. M게임 이쯤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고 손절가를 상향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세요. 장웅 씨. 어떻게 들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걸 추천하신 전문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요일 날 예. 네. 박준남 전문가님 의견 듣고 그렇죠. 예. 둘이 상의를 해보고 예. 이거를 조금 이 손절가를 좀 높이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에 그리고 그분의 또 멘토를 좀 들어보고 결정을 예.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장웅 씨가 아주 많이 신중해지셨어요. 수요일장에 박준남 전문가님의 N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파비세 같은 경우도 그날 상한가 치고 조금규 전문가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 방송 연결했었죠. 중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라 그날 예. 통화를 하고 충분히 투자 의견을 그쵸, 충분히 정확히 말씀드렸죠. 얘기를 예. 듣고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제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자존심을 걸고 추천했는데 그렇죠. 그럼요. 얼마나 정리해버리면. 고심해서 골라오셨겠어요. 예. 제가 이분 말씀 듣고 이렇게 팔랑팔랑 저분 말씀 듣고 이렇게 팔랑팔랑 그랬으면 이제 귀가 당나귀기 좀 크신 편이신 것 네, 같은데. 팔랑귀가 됐겠죠. 근데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뚝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양 팀의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매일 이 시간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또 어떤 종목을 고심해서 골라오셨을지 신규 매수 종목 추천을 받아볼 텐데요. 오랜만에 승리한 김수용 씨를 위한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고종현 전문가님, 앞서서 이제 대형 우량주 큰 종목보다는 좀 작은 종목 보자 하셨었죠. 네,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 제가 조근기 전문가님이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온 줄 알아요. 근데 예.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올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장은 대형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대형주가 편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 대형주 업종 대표주 위주의 대형사들을 보는 것이 맞고요. 오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중형 종목을 단기 공략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이유가 오늘까지 대형사를 비중 있게 실게 되면 또 소영 씨가 다른 전문가분들의 눈치를 보실까봐 네. 저는 지금 소영 씨 포트에 40%의 비중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부담 없이 단기 공략이 아니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바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담 없이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매수를 하시고 내일 팔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죠. 내일 매수를 하시는 거죠? 오늘? 내일 매수가 해서 내일 모레 팔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신용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끌어다 그러니까 쓸 지금- 돈을 다 끌어서 사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아니시죠?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승부를 걸 때가 아니에요, 시장 안에. 그래서 그 신용이나 미수에 대한 것은 개인들이 유일하게 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장세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좀 늘어나 있는 구간상에서 남의 돈을 끌어가지고 주식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 뭐 상승 추세라고 보고 신용을 썼다가는 큰일 난다는. 그렇죠. 네.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궁금한 건요. 그러면 네. 승부수를 언제 띄워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좀 수익을 많이 내야 그게 되지 궁금해요. 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리치맵 안에서 고객분들에게 이제 자문을 해드릴 때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신용을 쓸 수 있는,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시기가 그러니까 있기는 한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앵커분하고 우리 두 분이 이런 지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그 시기가 과연 올까라는 심리를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시장이 최근에 조정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도 초부터 시장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2000포인트까지. 그거가 안에서는 쓸 생각은 안 하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보통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승부를 던져야 될 때가 시장이 강할 때인데 오히려 치고 나가면서 강할 때 승부를 던져야 되는 건데 지금 변동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승부를 자꾸 걸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남의 돈 빌려가지고 주식할 때는 아니다. 네. 네. 그거 확실히 알고 가시고요. 네. 예, 궁금합니다. 오늘 네. 추천 종목은요? 오늘 그 인포피아라는 종목입니다. 예, 약간의 이제 그 시가총액 자체도 뭐 1,000억 원 정도의 상당히 좀 중소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US케어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알려진 종목이고 테마 관련돼서 좀 많이 알려진 종목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인포피아라는 종목의 이제 그 맥점이라고 하죠. 스타점에 대한 부분은 그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이 상당히 우량합니다. 예. 최근 3년 동안 부채 비율은 계속 줄어든 상태에서 두 자릿수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세 자릿수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탁월한 회사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주식이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후에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최근 3년 동안 재무 건전성은 계속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매출은 계속 증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올해 뭐 유로존 리스크다 뭐다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올해 1월달 25,000원 대비해서 13,000원 수준으로 반토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끌고 가자라는 관점보다도 단기적인 탄력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리스크 자체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자체, 손실 위험 자체도 상당히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좀 10% 정도의 작은 비중을 가지고
뭐 2, 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세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원하는 흐름, 그러니까 상승 흐름이 전개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금화하시고 교체하시는 그런 네. 전략이 좀 괜찮고요. 단기로 접근하는 그렇죠. 거죠? 단기적으로죠. 네. 대신 현대중공업하고 SK이노베이션은 자르지 마세요. 아,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오늘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이 인포피아라는 종목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간 지금 보시면 주간 차트입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이제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2009년도와 지금 올해, 지금 뭐 지난주 뭐 이번 주까지 해서죠. 계속 이 밴드 안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봤자 2만 원, 내려와 봤자 12,000원에서 13,000원 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올해 인포피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번 저점에서 인포피아를 굳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말부터 이제 거래 수반이 됐는데 상당히 좀 대량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 박스권 상단의 돌파 시도가 좀 들어갔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를 하면서 저점 확인을 했습니다. 회전이 한번 돌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회전이 한번 돌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바닥 확인 이후에는 박스권 상단의 돌파 확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단을 좀 확인하고 있는 관점상에서는 매수가 자체는 일단 잡혀야 되니까 내일 이제 시초가와 종가 공략을 좀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좀 두었는데, 시세가 나면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2, 3일 정도 가져가면서 시세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루하게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3,000원에서 14,000원의 돌파가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도 뭐 두 자릿수의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종목이.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조금 더, 적어도 이제 다음 주 제가 오는 이 시간에 올 때까지는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급등의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약간 12,000원 정도의, 12,200원 정도의 손절선을 잡으시고요. 내일 아침 시초가 종가 공략을 좀 하시면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다가 시세가 나오면 조금 가져가 보는 거고, 안 나오면 규모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종현 전문가님, 매수가를 시초가 주셨는데 혹시 내일 갭상승 출발해도 잡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SK이노베이션 제가 추천해드릴 때 매수 전략을요, 매수가의 절반, 종가의 절반이에요. 예. 그러면 그날의 중간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단기 종목이니만큼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셨고요. 목표가를 18,000원 주셨는데 이 종목이 사고 나서 14,00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김수용 씨가 들고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도 팔지 말라는 조언까지 하셨었고요. 잠시 뒤에 김수용 씨가 어떤 의견을 내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장홍 씨를 위한 조금규 전문가의 종목을 들어볼게요. 좀 전에 고종현 전문가께서도 이 종목을 들고 나오려고 했었다 하셨었거든요. 궁금합니다.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예. 뭐 대한항공은 다 아시겠죠. 장홍 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Welcome to my world. 네. 그 예. 종목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승부를 언제 걸어야 되냐, 언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사야 되느냐. 궁금해요. 하락 장세에서는 겁이 나서 안 되고 상승 장세는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는 돈을 많이 벌기까지는 누구나 다 초보자입니다. 초보 투자자가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승부를 걸 수 있는 자리는 자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이 늘어나가지고 커졌을 때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남의 돈 빌려다가 막 하게 돼가지고 변동성이 생기면 그냥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는 좀 오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종잣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조심해야겠네요. 그걸 늘려가다 보면 시장을 보는 눈도 훨씬 커지고 또 좋은 종목들도 잘 보이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전부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큰 욕심은 화를 부르겠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보면 주식 투자하신 지가 1년 됐다, 3년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 시청자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초보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이 가능할까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저는 왜 그러냐면 1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돈을 계속적으로 벌어가지 못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보는 눈이 1년 됐을 때나 30년 됐을 때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나쁜 버릇만 많이 생깁니다. 오래 주식 투자할수록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것들을 하게 되고 투기성이 높아지고 뭐 이런 나쁜 버릇만 생기지 진정하게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쌓여가는 경우를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그때가 전문 투자자다 이렇게 전화 생각합니다. 상담할 때요. 예.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전화 상담할 때요. 50% 이상이 이런 말을 하시죠. 예. 매수가 근처까지 올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내가 산 가족이 늘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본전되면 파실 생각만 하시는 게 증권회사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네. 결국엔. 매수가 근처까지 그렇죠. 올까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매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각이 늘어날 때까지는 절대 남의 돈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예, 조경규 전문가님, 대한항공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볼게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행 수요가 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동안 많이 내렸습니다. 어쨌든 많이 내렸고 가장 큰 포인트가 유가가 내려가니까 원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겠죠. 생산성이 좀 높아질 겁니다. 그동안 지금 그 유가가 워낙 고유가이다 보니까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좀 내려와 있다가 먼저 좀 저점을 확인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먼저 저점을 확인하고 단기 그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돌아서는 모습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또 시황 자체가 지금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또 뭐 여름철 휴가철이 들어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행 수요가 좀 많이 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물동량도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에 대한 그 실적적인 기대감. 또 무엇보다도 싸다라고 하는 부분 많이 내려왔고 저가 메리트에 따른 반등 흐름이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그 견조하게 저점이 좀 확인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리스크 부담이 거의 없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시장이 반등을 좀 지속을 하면 오히려 지금 오늘은 그리 탄력이 높지 못했지만 순환매적인 흐름이 들어오면서 한 번 정도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예. 분명히 오늘 기사, 네. 오늘 오전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여기 1분기 98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좀 반영이 됐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오늘 그 시장이 그런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숨겨진 재료가 아니고 나와 있는 재료고 유가에 대한 부분으로 대한항공의 1사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다 노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유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물론 지금 다소 안정적인 흐름 보이면서 화학주들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유가에 대한 하락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2, 4분기 뭐 이쪽으로 갈수록 2, 4분기, 3,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대한항공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까지 어떤 견조한 흐름,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보는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일단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듯이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여름철, 휴가철에 대한 뭐 이런 것들 투자자들의 주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일단 53,500원, 54,000원 언저리까지는 1차 반등을 하는데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지금 대한항공 같은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이 기술적 반등에 좀 초입이었다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이 아직 들어가지 않거나 바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리스크보다는 수익률 쪽을 쫓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그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1900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종합주가 지수가 별로 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매매 전략으로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수익 기대를 리스크 부담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를 54,000원 주셨잖아요. 그럼 예. 매수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매수가는 지금 47,000원 정도, 내일 정도 아침에 조금 출렁거리면 47,000원 정도에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갭져서 쫓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폭 자체를 그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한 47,000원 정도에 잡히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45,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면 손절가 가기 전에 목표가에 도달하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53,500원이요. 그렇습니다. 53,500원. 네. 예, 일차적으로는 대한항공 목표가 53,500원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수용 씨의 멘토 고종현 전문가께서는 인포피아를 주셨고요. 또 장욱 씨의 멘토 조금규 전문가께서는 대한항공을 주셨는데 이제 선택을 위한 최종 전략 타임을 갖겠습니다. 10초의 여유 시간을 드릴게요. 예,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먼저 김수영 씨,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일단 그 인포피아 10% 매수합니다. 예, 매수를 하시는군요. 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인포피아는요, 분할 매수로 시초가 5%, 종가 5%로 해서 10% 매수를 하고요. 예. SK이노베이션과 현대중공업, 목표가, 손절가는 아까 고정현 전문가의 말대로 의견을 따라서 손절가도 높이고요. 매수가로 하고 목표가도 높이겠습니다. 예, 목표가가 SK이노베이션과 현대중공업이 모두 10,000원 정도가 올라갔었죠. 예, 그렇게 해서 김수용 씨가 인포피아를 내일 10% 매수하시겠다 이렇게 의견을 정하셨고요. 장욱 씨는 어떻게 대한항공을 좀 사보시겠습니까? 네, 저희 그 여동생이 대한항공 승무원 이시군요. 아니 출신이고 싶어 했어요. 네. 키가 크신가 봐요. 네. 장욱 씨도 크신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동생이 지금 168. 굉장히 크시네요, 네. 정말. 지금- 얼굴 미모도 지금 출중하신가요? 컨타스 항공 타고 호주로 이민 갔죠. 네. 진짜 장웅 씨 여동생 미모가 예. 장웅 씨 가발 씌우면 여동생이에요. 미모가 뛰어나다는 얘기죠. 아름다우신 건가요? 형 너무해요, 진짜. 왜요? 아니 제 왜 이렇게 겸손해요? 여동생은 여동생은 어머님 닮아서 아, 근데 예. 진짜 미인이세요. 그럼 장욱 씨는 아버님 닮으셔서 이렇게 미남이신 건가요? 아니 저는 저 열성인자만 뽑아가지고 예. 어머니 아버님의. 예,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네, 매수하시라고요? 대한항공 1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자, 매수가는 47,000원 제시하신 가격, 손절가는 45,000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예. 사실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할 때 예전에 15,000원대 제가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이 움직임이 없고, 네, 그래서 팔고 나니까 그때부터 오르더라고요. 15,000원대면 언제쯤이었죠?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제 초반대인데, 예. 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그때 왜 팔았는지,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요 대한항공으로 이제 사실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제 포트를 보면 내수방어 위주에서 이제 중대형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두 종목 정도는 대형 우량주가 들어가는 것도 좋을 듯 절반 합니다. 이상 이제 섞어야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을 감사합니다. 매수하시겠다는 좋은 의견을 정보. 네. 예,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결정이 이런데요. 다시 한번 톡시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먼저 김수용 씨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살펴드립니다.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미닉스, SK이노베이션, 성우하이텍까지가 기존에 들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인포피아를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하십니다. 10% 신규 매수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별로 다시 한번 수익률 살펴볼까요?
서울반도체가 1.6% 수익권에 들어갔고요. 현대중공업 4.6%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위닉스도 승승장구 6.3% 플러스 수익이고요. SK이노베이션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6%가 급등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성우하이텍 역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포피아는 내일장 매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장홍씨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동화약품, SKC, M게임까지가 기존에 들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대한항공을 내일장 10% 매수하시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47,000원 주셨었고요. 종목별로 좀 자세히 볼게요. 동화약품 16.9% 20%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SKC가 6.7%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M게임 역시 5.2%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박준남 전문가님 의견 듣고 목표가를 수정할지는 수요일 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내일장 매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매수가를 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수익률 받고 또 신규 추천 종목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주식 배틀 1억쇼 시청자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을 가질 텐데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통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전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31번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수용, 장웅 이렇게 두 분의 멘토를 선택해서 상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김현장 시작해 봅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예, 종목 상담 김현장 시간입니다. 김수용, 장웅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김수용 씨, 장웅 씨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분께 상담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그분을 골라서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먼저 김수용 씨, 장웅 팀 어느 팀과 상담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김수영 씨한테 받고 싶은데, 예, 김수용 씨 멘토님께 상담 받고 싶으세요? 예, 예. 오늘 승리하셔서 그래서 표를 주신 건가요? 예, 예. 예, 그러세요. 예. 네, 그럼 제가 바로 전화 연결해 드릴 테니까 종목 고민 상담해 보십시오.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경상도에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예, 예. 네, 어디세요? 여기가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세요? 예, 예. 네, 저는 서울입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어요? 넥센터, 예, 예. 네, 넥센타이어. 얼마에 예. 매수하셨습니까? 250,000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30%예. 요즘 뭐 타이어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언제 사신 겁니까? 이거 산지가 좀 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예, 예. 오, 매수가 회복은 되셨는데 또 앞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앞으로 이거, 목표가하고, 예. 예. 그러고 매도 시점하고 그거 좀 알고 싶었어요. 네, 목표가와 매도 시점, 고정현 예, 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넥센타이어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는데요. 종목 예. 약간 좀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끌고 가보자 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금 끌고 가도 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2만 원 단가에서는 넥센타이어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예, 예. 단기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시고 예. 그 넥센타이어를 가져가실 거면 차라리 현대기아차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예. 현재 그 5월 중에는 나름 선방을 했어요. 시장 예, 예. 조정 들어오는데도 얘는 오히려 올랐으니까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이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 반등이 들어가는데 전차 군단의 종목군들은 거의 움직이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넥센 타이어도 결국에는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그만큼 그 이익 반영이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예. 그 전방 산업의 전차 군단의 종목군들이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늘 그렇게 별다른 움직임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많이 오르는데도 넥센 타이어의 움직임이 미미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차트상에 보시면 22,000원 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 22,000원 구간에서 지금 저항 구간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2,000원 근접한 가격선에서는 한번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매수의 단가 자체가 17,000원이나 18,000원 이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나는 이걸 길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후 장기적인 성장 가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등락은 거치더라도 좀 매수가 위쪽에서는 계속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지금 2만 원 단가에서는 손실권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수익권이지만. 그래서 예. 22,000원 근접한 가격선에서는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이후에 약간의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를 다시 보시는 것보다 굳이 자동차를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현대기아차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그럼 한 22,000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한번 잘라내 주시고 이후에 다시 보시더라도 2만 원보다는 싸게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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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시청자님. 예. 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어요? 예. 예. 예, 넥센 타이어 22,000원 부근 왔을 때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예. 예, 또 사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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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장웅 씨 골라주세요. 네. OCI 195,500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매수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타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타기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물량을 늘려가지고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물타기 할 때는 추세가 깨져가지고 다른 종목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을 때 물타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결정한 것을 실패를 잘못된 실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한 행동이 이것을 매매를 한 행동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할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것을 빨리 복구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버리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타기를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종목에서 만회를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런 생각은 주식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건 나쁜 물타기 때문에 제가 망한 거예요. 좋지 않은 그런 거고요. 지금 OCI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그 폴리실리콘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그 투자라든가 지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컸던 그런 상황에서 공장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공급이 늘어나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게 해소되기가 어렵고 또 태양광이라는 자체가 보조금이 없이는 존립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어떤 그 태양광이라든가 대체 에너지 쪽으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늘리기가 활성화시키기가 조금 어렵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이 들어가고 표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태양광이 지금은 많이 빠져가지고 저가 메리트가 굉장히 크지만 월봉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저점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회복을 하고 상승할 만한 그런 그 메리트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주가에서 항상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고 오버슈팅이 되는 만큼 또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 하락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극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등하는 자리고 그 시장 자체가 돌아서고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손실폭이 얼마나 되죠? 195,500원이요. 예, 그러면 195,500원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셔가지고 시장에 비해서 탄력이 좀 높아지지 않으면 그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절매는 아니네요. 매수 가격보다 상당히 조금 올라와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는 조금 부족하다.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선호감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가 굉장히 높은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봐서 OCI는 상승을 하면 차익 실현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물량을 더 늘리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규 전문가님, OCI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앞서서 하셨잖아요.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사서 계좌를 닫고 보지 않고 몇 년 있다 열어봤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일까요? 그것을 평가할 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면 태양광 업황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지금 어차피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겠지만 지금 있는 업체들만으로도 좀 포화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체 에너지주인데 유가 자체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주의 유가가 하락을 하면 특별하게 메리트가 좀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 탄력이 오히려 중장기로 봐도 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OCI 오늘 상담 요청하신 분은 수익권 내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요. 이번에 김수용 씨께 또 문자 하나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매수가는 19,3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드래곤 플라이 용팔인가요? 용팔이? 네. 드래곤 어떻습니까? 플라이 게임주죠? 예, 게임주죠. 예. 게임주인데요. 일단은 그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매수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드래곤 플라이가 19,300원부터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강인 메리트가 있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바닥을 잡는 게 1차적이고 2차적인 것이 꼭 따라야 되는 것인데 2차적인 것은 반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목에 모멘텀이 없다는 것은 주가가 저렴하지도 못하고 이후에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재료 자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옆으로 기간을 길게 옆으로 길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 다른 종목군들은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기술적인 반등 수준은 한 18,000원 초중반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현금화를 하시고요. 지금 가지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물량은 차라리 다른 종목, 대형사들 위주의 앞에서 이제 조은기 전문가님 추천해 주신 종목 있잖아요. 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지만 대형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 안에 대형주로 중심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편입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드래곤 플라이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종현 전문가께서 봐주셨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굉장히 오래 기쁘시네요. 기다리셨나 봐요. 예. 예, 저희 방송 자주 보세요? 예, 매일 봅니다. 매일 보고 계세요? 네. 어떻게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3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세요? 아직 초보 그런데 투자자시네요. 잘 몰라가지고, 예. 그냥 뭐, 사놓기만 하고, 살 줄도 모르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계속해서 보시면 공부도 되시고 투자하는데 또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예. 예. 자, 먼저 김수용 씨 팀, 장웅 씨 팀 어느 팀께 상담을 받길 원하십니까? 장문 씨에. 장웅 씨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좋아요.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어디십니까? 대구입니다. 대구에. 예. 대구에. 예, 대구예요. 동인동 갈비찜 그 잘 있지? 예, 좀 몸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일시전자를 샀는데 예. 73,300원에 비중 10%를 샀는데 쭉 내려오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다시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저는 한 연말쯤
이 팔 예정이거든요. 아, 연말까지 갖고 보유하고 계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 갖고 가도 되겠는지 안 가면 추가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사신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가격은 거의 뭐 사신 가격에서 조금 손실 보셨네요. 네, 73,300원. 네, 가져가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져가시는 건 괜찮은데 추가적으로 늘리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늘리기에는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체 내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요. 지금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 좀 그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으면 뭐 이머징 마켓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계신 거는 일단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지금 삼성전자한테 뒤지면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주가가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펜텍한테도 2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악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미 악재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치면 추가적인 악재에 대한 영향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좀 저점을 확인하고 좀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LG전자가 그동안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른 거에 비해서 공매도가 한 거래 규모의 한 10% 정도가 한 65,000원 언저리에서 좀 공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 부분을 좀 돌파를 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매수 들어올 경우에 다른 종목보다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좀 움직일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지금 물량을 더 늘리거나 하는 것은 시장 자체가 안정되고 나서 물량을 늘리거나 신규 종목을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 올라가 봐야 보면은 지금 아무리 급하게 서둘러도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10% 20%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안정된 다음에 들어가도 그 정도의 그 수익은 리스크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그냥 보유하고 가져가시되 늘리지는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어요. 예. 목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번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말씀을 좀 마시고요. 뜨거운 예. 물 자주 드시고 가글 하는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상담 들어갑니다. 김수용 씨. 네, 현대산업입니다. 매수가는 23,0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현대산업 어떻습니까? 예, 현대산업 오늘 종가가 지금 매수가신데요. 건설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건설업종의 종목군들도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반등세가 좀 나왔는데, 근데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 안에서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내수 주택에 좀 집중이 돼 있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뭐 10몇 년 만에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다시 꾀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 나오는데, 아직까지 현대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그 내수 주택에 집중하고 있는 건설회사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반등이 들어간 건설업종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해외 산업의 플랜트 쪽에 강점을 가진 종목군들이 위주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좀 소외를 받는 건데, 지금 차트상에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그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부터 계속 주가가 추세를 가지고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구간 상태에서는 그 종목을 좀 가져간다라고 해도 나쁠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1차적으로 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이쪽 위쪽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28,000원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것이고요. 28,000원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28,000원으로 잡으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든 약간 좀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28,000원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21,800원 정도의 저점에 지난주 저점에 손절선을 잡으시고 위쪽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시자. 이렇게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볼까요? 장웅 씨. 네. 락앤락 33,550원에 7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굉장히 많이 실으셨네요. 네. 이거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수익이 조금 아니죠. 32,650원이니까. 아, 좀 빠졌군요. 예. 좀 일찍 사신 것 같아요. 33,500원이면 그 가격대에 가려면
지난번 고점보다 높은 자리, 연초 한 3월 달 전에 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싶네요. 근데 어쨌든 그 라이겐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 밀폐용기, 세계적인 그 밀폐용기 업체고,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에서도 좀 활발하게 좀 매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그 물량이 분산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라든가 대주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고요. 개인 투자자한테 나와 있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라든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추세 자체를 봐도 좀 그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를 하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3만 원 정도를 좀 손절 가격으로 좀 하고 대응을 하면 단기적으로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한 3만 6천 원까지는 큰 그 저항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고 좀 대응을 하되, 추가적으로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 70% 물량 비중은 좀 크지 않나,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 가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지금 종목상담 김앤장 종목상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전화 연결자가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먼저 좀 고를게요. 김수용 씨 팀, 장웅 씨 팀 어느 쪽일까요? 예, 김수용 씨 팀, 예. 오늘 김수용 씨가 인기가 좋으세요? 네, 잘 고르셨습니다. 예. 네.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어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예, 두산중공업, 예. 예,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56,000원에 30%. 네, 56,000원에 30%.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56,000원이시면 조금 보유하신 지가 됐네요. 보유 기간이. 예, 그때 그 고정희 씨가 추천할 때 그때 샀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예. 종목 편입을 이 프로그램에서 하신 거예요? 예. 예, 편입한 이후에 약간 좀 시장 조정 겪으면서 좀 더 흘러내렸죠. 근데 많이 오늘, 내렸죠. 예. 근데 오늘 지난주 이번 주에 가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예. 그 56,000원 단가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 62,000원 정도의 목표치 좀 잡으시고요. 예. 대형사다 보니까 시장 흐름을 예. 안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처음에 편입을 그때 56,000원 정도에서 하셨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편입해드릴 때 손절선을 작게 잡아드렸었잖아요. 예, 그때 손절가를 봤는데 그 뒷날 보이겠네. 네. 김수영 씨는 손절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손절하려니까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못 그게 했어요. 5월 달에 시장 예. 조정을 겪으면서 대형사다 보니까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 예. 그 당시에도 이제 핵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적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보시면 이번 주에도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죠, 다시. 시장 올라오니까 예. 같이 올라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 지금 56,000원의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보유하시면서 62,000원 정도의 목표치 잡으시고 이후에 뭐 그 AS 같은 것도 그러니까 62,000원이 넘어갔다,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궁금하시면 리치맵 사이트에 입장을 하세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예, 아,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예, 그래도 종목 주셨던 고종현 전문가께 이렇게 직접 또 AS 받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예, 예. 목표가 감사합니다. 62,000원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예. 무료 문자 하나 더 할게요. 그만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종목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막 하고 싶은 마음에 누구랑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옆에 동수 있어요, 동수? 예, 그래, 동수야 그만 안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도 상담 시간은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함께한 분들 외에도 주식쇼 스트라이크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들의 온라인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요. 밤 9시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상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리치맵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주소창에 직접 www.richmap.co.kr 이렇게 치시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리치맵 투자방송 치시면 들어오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리치맵 전문가들이 아카데미를 오픈한 기념으로 만든 이벤트입니다. 유료 아카데미를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이벤트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 현장에서 오늘도 최은정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 그리고 김수용 장웅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는 내일장을 위한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주식주 스트라이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부 시간이 남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동방박사의 최병훈 전문가께서 거액자산가의 투자 비법, 내일장 어떤 종목이 유효할지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